소통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명태균 씨가 잘했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분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렸다든지 그 여론조사를 돌릴 때 지방의회 출마자 단체장 출마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받았다. 그걸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하는 예. 국정감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이용을 해서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네. 가장 확실한 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보궐선거 그렇습니다. 공천이잖아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이걸 가리려고 지금 명태균 씨가 이러저러한 소위 말해서 프레임을 짜고 네, 있는 네. 건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예. 생각은 분명한데요. 네. 더 답답한 건 용산의 대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기자들한테 언급을 회피하는 게 바로 여론 조작과 네. 관련된 대목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내용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네. 선관위 네. 이 자료를 포함해서 선관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네. 이거는 여일하게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그럼요. 수준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만드이소라는 대목은 이거는 조작에 해당하는 것이고 선거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현실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상당수는 공천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 의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의원, 뭐 구의원, 맞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다 마찬가지로. 이번 재보선 때도 맞습니다. 여론조사로 다니라. 근데 그 여론조사 자체를 못 믿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손을 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실을 밝혀서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의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피해를 안 봅니다. 네. 그 명태균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1명, 2명 나오다가 그게 이제 20명까지 늘었고 더 이상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재결의 벽이 사실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에요. 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야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라.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는 끌면 안 되죠.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켜보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비겁한 거죠. 자기는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용산에서 안이 나와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소든 뭐든 받아야 된다. 예. 인적 쇄신해야 된다. 자기 광내는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필요한 건 안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비겁한 거라고 저는 봐요. 특검법 받아야죠. 지금 상황에서. 네. 자기가 받겠다고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이거는 특별 검사를 통해서 진실을 따박따박 하나하나 밝혀도 모자르는 상황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이렇게 광팔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뭘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받아야죠. 이거는 내가 받을게. 네. 우리 받아야 됩니다라고 던져야 됩니다. 독대 과정에서 그 말을 할까요? 독대 과정 이전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대 과정 이전에 예. 특검 수용하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가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본다. 예. 이 문제는 이미 그 정도 상황을 지나지 않았나요? 예, 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검찰 어떻게 보십니까? 기어코 어제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 내렸습니다. 역사에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검찰 스스로 치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신이 있는 검사들은. 네. 제가 볼 땐. 역대 정부에서도요.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만큼은 예. 칼을 꺾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들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직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아들인 김현철 소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친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을 빼들었고요.
그 이후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상득 부의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까운 분에 대하여서 검찰이 봐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건 대놓고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건데요. 일반 특검으로 했을 때는 재의결의 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설 특검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어떻게 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상설 특검은 상황을 좀 봐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재의결의 벽을 넘어서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되 네. 그 다음에 상황으로 상설 특검을 열어놓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 상설 특검으로 갔을 때 대통령이 추천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할 수도 그럴 있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그러면 이게 무한정 맞습니다. 늘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 역시도 또 길은 탄핵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예. 재의결 벽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야권 민주당의 요구고, 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수미일관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인데요. 이게 정치 협상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예. 이번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잘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 예, 이거 안 안 될 만나질 거라고 거다. 봅니다. 예, 그냥 예. 뭐 한동훈 대표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확한 처벌, 인적 쇄신, 국정 운영의 전환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까요? 핵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인데 저는 독대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뚝이 무너진 데에서 더 균열이 생길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판단해야 될 때가 됐고 한동훈 대표도 판단하셔야죠. 그 상황에 갔을 때. 네. 예. 근데 대체로 좀 뭐 그 상임위 회의하거나 이럴 때 스치듯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나 내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네.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예, 예. 아예 꺼내질 못해요? 뭐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죠. 아, 창피해서. 예, 부끄러워서 말을 꺼내지도 않고요. 물론 회의석상에서는 막 방어도 하고 막 소리도 소리도 지르고, 지르고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네. 그렇게 두둔 못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표결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뭉쳐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이 건을 놓아버리면 아노미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탈당 요구 나올까요? 한동훈 대표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해라. 아니 왜냐하면 오늘 그 나온 갤럽 조사 다시 또 22% 물론 이제 전주 대비 1% 포인트밖에 물론 이제 20% 10%대를 찍지는 않았지만 또 떨어진 셈이거든요. 탈당 요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한테는 저희가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지도 않으면서 탈당 요구한다? 그냥 트릭입니다. 트릭이다. 예. 예.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아요. 지금도. 지금 3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예. 공개활동 중단, 그 다음에 인적 쇄신,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한 적극 해명, 동참, 아니 뭐 참여 뭐 이런 예. 거죠. 뭐 그 사과나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예. 핵심은 특검이거든요. 지금. 특검 다 예.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특검이다. 예. 예. 뭐 사과하는 거 지금 그 단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인적 쇄신 뭐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걸 네.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소 부분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그거는 불기소.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미리 저지른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랑 만나기 이전에. 부담을 덜어주기. 당연히 들기 위해서 그 며칠 뒤에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미리 한 그러네. 거죠. 만나기 당연히. 전에.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그럼 남아 있는 카드는 딱 하나입니다. 특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여러 이야기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실천적 조치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 주변과 그리고 소위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발언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더 예.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빠진다. 근데 오늘 막 결단하라고 보수 언론들이 막 대통령 결단해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은 커지는데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 정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사과, 네. 제2부속실 설치, 일정한 인적 쇄신 네. 이 정도로 타협을 봐라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절대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선거 과정에서 이대로 가면 니네 다 죽는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뭐 쇄신만 11번 언급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라면 만약에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거고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그런 실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헐리우드 액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간 참 답답한 국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다음 주까지 국정감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